자, 해봅시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뭐 특별한 개념은 없어요. 뭐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왔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방정식의 풀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을,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뭐 이런 행위를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행위는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은 성립, 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념은.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죠. 그러면 그 성립시키는 x, 즉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방법적인 것만 남았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x는 좌변으로 다 몰아버리고 x 안 붙어 있는 거, 상수들은 다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x 묶어내서 x의 개수로 나눠주면 1차 방정식의 해가 구해지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엑스칼리버, 인수분해를 하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이라는 절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들을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죠.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3차 방정식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럼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엑스칼리버?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3차식에서 1차식을 뽑아낸 후 여기에 들어갈 2차식을 구해내기 위한 방법이 조립제법인 거죠. 핵심은 얘를 뽑아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뽑아내는 과정은 이제 인수정리다라는 거였어요. 인수정리라는 게 뭐였었느냐? x에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무언가를 찾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해봤었는데, 이제 요령을 말씀드린다라면 주어진 3차식에서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입을 해본다라는 거였어요. 정확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였죠. 상수항의 약수.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x에다가 집어넣을 것을 정한다라는 거였지만, 이렇게 풀면 문제가 내일 모레쯤 끝난다라는 거야. 이런 식의 분수 형태의 것을 집어넣어야만 비로소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쌤이 좀 문제를 조금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보통 웬만하면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엔간하면 다 인수분해가 되죠. 조금 복잡스러우면 뭐 2, 3 정도 넣어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3차식들이 인수분해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2차식이 들어가게 될 건데, 얘를 이제 뭘 해준다? 인수분해를 해주게 된다. 근데 얘는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뭘 해주면 된다? 엑스칼리버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엑스칼리버가 안 되면 뭘 해주면 된다?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3차 방정식은 별 게 없어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인수정리. 끝. 다른 경우는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도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풉니다. 근데 4차 방정식, 모든 4차 방정식에다가 인수정리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인수정리가 안 먹히는 4차 방정식도 있어요.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을 넣어야만 0이 되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얘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야, 우리는 끼껏 해봤자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오씨 왜 안 되지? 아이씨 그럼 3 넣어볼까? 오씨 3 넣어도 안 돼? 좋댔네?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야.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백날 넣어도 0이 안 나와. 왜? 이런 걸 넣어야 0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하냐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해의 형태가, 근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띌지, 아니면 인수정리로 이렇게 풀릴지, 그거를 식을 딱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인수정리 안 되겠네? 아이씨. 얘는 인수정리 되겠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다. 얘 인수정리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되나요?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일단 무턱대고 그냥 x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인수정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셔야 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은 복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복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이거 복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0.5초면 됩니다. 딱 보면 보이죠? 짝수 차수들로만 돼 있어야 되죠. 짝수 차수들로만.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x가 하나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아니죠. 이러면 이러면 이제 보기차가 안 되죠. 짝수들로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보기차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수정리하면 안 돼. 보기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요 내용은 우리가 저기 앞단원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미 다 다뤘던 거에 대한 복습입니다.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경우를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 엑스칼리버가 되는 경우. 그럼 사실 얘를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인수분해 공식, 엑스칼리버 써서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알아서 푸셔라. 근데 문제는 엑스칼리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알고 있어야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다. 엑스칼리버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엑스칼리버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엑스칼리버 안 되네?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지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보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보면서 만드니 x제곱과 플러스 1을 보면서 만드니 보통은 x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하죠. 근데 보기차 방정식 같은 경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걸 조금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 뒤에 마이너스 제곱이 붙어. 즉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합차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또 미리 알고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뜨면서 그럴 줄 알았어. 합차 뜰 줄 알았어. 나 합차 공식 쓸 준비 이미 끝났어. 이런 반응이어야 된다고. 와, 해야 되겠네. 이제 합차하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보자마자 인수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보자마자 인수정리하는 거라고. 3차 방정식은 생각할 게 없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보자마자 인수정리하는 거야.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논외죠. 모든 인수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낸다라는 것과 공식을 쓸 수 있으면 공식을 써라. 뭐하러 이것저것 집어넣고 있냐. 공식 쓰면 짠 하고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3차는 인수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4차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복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0.5초 만에. 복 2차 방정식이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 뭘 판단하셔라? 데칼코마니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라 라는 거죠. 데칼코마니가 뭐야?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 전화번호는 아니죠. 네. 앞뒤가 똑같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x 플러스 1. 지금 개수들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는 인수정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방정식을 데칼코마니 방정식이라고 우리끼리 불러준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에 해당되는 풀이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다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풀게 될 거거든요.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근데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뭔가를 찾으면 그것을 인수로 갖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진행되게 되고, 그러면 따라붙는 추가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던가, 우리는 짜집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쵸? 짜집기가 조금 더 빠르다. 하지만 짜집는 거를 배우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짜집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쌤, 저는 이거 못 해먹겠는데요? 그럼 조립제법 하시고, 쌤, 이거 할만하네요? 그럼 이제 짜집기를 하시라. 라는 거였어요.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돼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입니다. 무턱대고 인수정리를 들어갈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통인수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공통인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여야 돼.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네. 방법이 없어. 이건 그냥 보여야 돼. 그냥 보이게끔 정말 많이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x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럼 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서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러면 얘랑 곱했는데 0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은, 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2차 방정식 하면서도 많이 해왔던 거다라는 거잖아요.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다. 이 순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2번입니다. 바로 2번에서 공식이 보이셔야 된다. 안 보이시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인수정리죠. 3차 방정식에서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 공식도 안 보여. 그럼 할 수 있는 건 인수정리밖에 없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올까라는 거죠.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3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x-3을 인수로 가지면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야, 이거 3 집어넣으면 0 나오겠는데? 그러면 x-3. 그럼 이제 여기 2차식 따라 붙겠네? 여기 들어가는 걸 조립제법을 하는 또는 뭐 짜집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네? 이거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공식은 어쨌든 뭐 투자하신 시간만큼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중간고사 써먹고 버려질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예, 수능 보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셔야 되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는영 여기서 이제 x가 3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추가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안 되네요. 그쵸? 그럼 뭐라도 해서 근의 공식이라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3 루트 3i 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i로 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3개의 방정식이 해가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걸어 3번입니다. 이거 역시 공식 보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게 4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해주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빼주면서 인수분해를 했고요. 추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x 2분의 1 구해질 거고요. 여기서 x 마이너스 2분의 1도 구해질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뭐가 있느냐?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시면 아직 중3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허근까지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때 쌤요 제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이러시면 아직까지 중등 과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허수 i를 배우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총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근데 결국은 이거 갖고 엑스칼리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쌤 이거 엑스칼리버. 그게 더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니까. 보였다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요거 뭐 굳이 인수분해를 한다라면 뭐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냥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x제곱이 2가 되게끔 하는 x를 그냥 바로 구해주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x를 바로 구해주시면 될 건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뭐로 정의 내렸냐면 허수단위 i로 정의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2번입니다. 자, 뭐가 주어졌냐? 3차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공통인수 쓱 봤는데 쓱 보면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죠? 안 보여요. 뭐 쓸 수 있는 공식이 있느냐? 이런 건 좀 아니야.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어. 공통인수가 뭐가 있지?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아니면 공식을 요 가지고 쓸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쓱 봤는데 공통인수 안 보이네. 쓱 봤는데 일단 적용되는 공식은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쓱쓱 보고. 그러려면 어쨌든 또 공식 열심히 또 외워달라. 결국 기승전 뭐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얘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할 거야? 인수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걸 찾자라는 거죠. 무턱대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왜?
상수항에 뭐가 있든 그것의 약수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많이 0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이 1이다라는 거. 쌤 1은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1이 나온다는 거죠. 1을 넣어서 0이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니들이 여기다가 1을 넣을 수 있느냐? 그걸 계산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0이 되게끔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을 넣어야만, 2를 넣어야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복잡하지 않은 숫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1 넣어보시면 0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0이 되나요? 0이 된다는 거예요. 뭘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x 플러스 1이어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그러면 따라 붙는 식이 몇 차일 거다? 2차일 거다. 이 2차식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겠지만 한번 짜집어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x제곱이 있어야 얘랑 곱해지면서 x세제곱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수항을 보시기로 했어요. 자, 뭐가 있어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상수항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해봤더니 x제곱. 이제 여기 x제곱이 뭐 있냐? 봤더니 빵 x제곱. 되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 만들어져야 사라질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조립제법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3차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게 아니지. 추가 인수분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 요 정도 인수분해 엑스칼리버는 뭐 굳이 밑에다가 숫자를 써가면서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다 는영 붙였을 때 성립하게끔 하는 x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이제 중근이죠. 또는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 무턱대고 인수정리 들어간 거 아니라고. 이게 쓱 봤더니 공통인수가 없어. 써먹을 수 있는 공식도 없어. 그러면 인수정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3차는 공통인수 없고 쓸 수 있는 공식 없으면 인수정리 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4차는 공통인수 없고 공식 쓸 거 없으면 그 다음 뭘 본다 그랬냐면 복이 차인지 아닌지 보라 그랬어요. 0.5초 만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복이 차가 절대로 아닌 거죠. 3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데칼코마니냐라는 건데 비슷해 보였지만 부호가 달라요. 데칼코마니가 아닙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네.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인수정리죠. x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말고 뭘 넣는다고요? 일단은 1을 넣어보신다고. 일단은 2를 넣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0이 되나요? 0이 됩니다. 그쵸? 자, x에다 1을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럼 뭘 인수로 가질 거야? x-1을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몇 차씩 따라 붙을 거예요? 3차식이 따라 붙을 거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짜집기를 하셔도 될 거고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겠죠. 자, 개수들 쭈루룩 써주시고 뭘로 나눌 거냐면은 0이 되겠구만 x 1로 나눌 거다. 자, 처음에 그냥 내려오지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해서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왔을 때 여기가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서 상수 1차, 2차, 3차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이제 3차가 들어갔어요.
그럼 추가 3차 인수분해 해주셔야 될 텐데 3차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니? 인수정리하는 거죠. 네,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한 걸 찾아봅시다. x에다 뭘 넣어볼까요? 1. 근데 1을 넣으면 대충 봐도 0은 안 돼. 그치?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0이 되나요? 된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어요. 이거 뭐를 인수로 가질 거야? x 플러스 2로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차식 따라 붙을 거냐면 2차식이 따라 붙을 것이다. 그 2차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 짜집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조리제법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짜집어 본다라면 이렇게 곱해서 x 세제곱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x 제곱이 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시면 x제곱인데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뭐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2x제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괄호 안에 2차가 들어갔어요. 2차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거야? 엑스칼리버 할 수 있으면 엑스칼리버 하시고 엑스칼리버 안 되면 뭐 절대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근의 공식이라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뭐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1, x 플러스 1의 제곱 x-3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능령 붙였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성립시키는 x 값을 구해주시면 다음 방정식의 해가 근이 구해지게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3번입니다. 4차 방정식 주어졌어요. 쓱 본다는 거죠. 쓱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게 4가지라고 4차 방정식은. 공통인수가 있느냐, 공식을 쓸 수 있느냐, 보기 차이냐, 데칼코마니냐. 이것들 중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면 뭘 할 것이고 인수정리를 할 것이고 이 중에 뭐라도 해당되면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봤더니 뭐예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D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란다. 그 데칼코마니 방정식의 풀이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양변을 똑같이. 그럼 여전히 등호는 성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x는 0은 아니야. x에다 0 넣어봐봐. 0 나와? 아니요. 그러니까 x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0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x제곱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x제곱,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묶으시면 x제곱분의 1은 x제곱분의 0은 얼마? 여전히 0이죠. 자, 이제 조합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변형 공식을 쓰는 거죠. 곱셈 변형 공식을 좀 사용을 하셔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는 걸로 가져가는 거죠. 요거 두 개에서는 마이너스 2를 묶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6 상수 빼내시고요. 이제 치환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치환하셔서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8은 0.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서 근데 a가 원래 뭐였었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가 아니잖아. a가 원래 뭐였었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이었었다라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이었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었다라면 이번에는 양변에 x제곱을 곱해볼 거야. x제곱이라는 건 x가 두 개잖아. 얘한테 하나 주고 얘한테 하나 줄 거야.
얘한테 하나 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얘한테도 x 주면 1. 얘한테 x제곱, x 주면 x제곱. 얘한테 x 주면 2x. 얘한테 x 주면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각각 푸는 거지.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거든.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근해 공식 사용한다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데 x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짝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니들한테 짝근의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대신 짝근의 공식을 쓸 수 있음에도 안 썼잖아. 그러면 반드시 약분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3인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짝근의 공식 귀찮아서 안 쓴 거야. 그냥 요 뒤에서 약분하면 되지 뭐. 미리 약분이 되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셔라. 뭐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추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배워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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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는 거였다라면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세근 3차 방정식의 세근 요렇게 나오면 앞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세근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의 세근 하나, 둘, 셋.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자, 3차 방정식의 세근 하나 둘 셋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더하는 거랑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랑 세 개 다 곱하는 거.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 우리 두근의 합이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거든요. 그쵸? 이것도 뭐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두근의 곱의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a분의 c였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a분의 c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올 거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a분의 b, a분의 c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올 차례야? a분의 d가 올 차례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어보시면 마뿔이잖아. 그 다음 뭐 올 차례야? 마. 이렇게. 어차피 이건 공식이야.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외워서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딱 떠올려서 후루룩 후루룩 적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공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외워서 머릿속에 잘 담아놨다가 뱉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뱉어내는 방법. 그건 뭐 알아서도 외우시면 됩니다. 알아서들 외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더한 거, 세 개씩 더한 거, 는.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부호는 마, 뿔, 마.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뭔가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을 해서 개수와의 관계를 봤다라면 그러니까 근을 알고 있을 때
아, 3차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 3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걸 배웠다라면 이번에는 근을 알려준 상태에서 3차 방정식을 복원하라는 거야. 되겠죠? 세수 알파, 베타, 감마가 3차 방정식의 근이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것은 뭐가 있었을 거란 얘기야? x-알파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면 x-베타가 x-감마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거 전개해 주시면 3차 방정식이 복원된다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라면 알파가 근이라는 얘기는 x-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베타가 근이라면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 이걸 분배해주면 짠! 하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물론 문제가 자 3, 4가 두 근이래. 그럼 뭐 x-3, x-4는 0 분배하시면 3, 4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근이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야.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갖는다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얘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3i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를 분배해서 제끼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게 나오겠냐는 거지. 안 나오지. 이건 언제 나왔던 거야? 중딩 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 2, 3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지. 그쵸?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를 쓴 다음에 이걸 분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라 그랬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지면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 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붙여라. 그러면 3과 4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복원되는 것이다.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가 두 근이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다? 4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여라. 두 근의 곱이 얼마다? 4 플러스 9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죠. i제곱이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이 13이다. 는 0, 맨 앞에 x제곱 해주시게 되면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13인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복원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차 방정식도 근이 이렇게 좀 그지같이 나오면 그 풀이가 그지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3차는 도대체 얼마나 그지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에 가셔야 된다는 거지. 한 번에. 어떻게?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3개 다 곱한 거 부호는 마, 뿔, 마 하시고 맨 앞에 x 세제곱 써주시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복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벳 하나, 둘, 셋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또 근을 통해서 계수를 알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P 플러스 Q 루트 M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은 또 다른 한 근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반드시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I가 된다. 켤레근이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쌤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인데요? 어차피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몇 차랑 몇 차로 찢어질 거야? 1차랑 2차로 찢어질 거 아니야. 여기 2차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근은 사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지. 이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켤레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3차 방정식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왜? 알고 보면 3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뜯어지면서 1차와 2차로 뜯어지면서 2차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켤레근 계속 사용할 거다라는 거 또 확인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오메가라는 거예요. 오메가. 자, 오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니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요 오메가 내용입니다. 일단 오메가 내용은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할 거고요. 내용 정리를 일단 전체적으로 하긴 할 건데 좀 내가 잘라줄 거야.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지금 니들 머리에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면 요만큼만 해라. 대신 나중에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해라. 지금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다 공부를 좀 해줘라. 좀 단계를 나눠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마스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마스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하나, 둘, 셋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행 교육 과정상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교과서 혹은 학교쌤이 그냥 일부러 알려주는 거지. 없는데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다루는 몇몇 소수의 학교들 이외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게 우리가 시험을 또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본인 학교 시험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지금. 쌤 저희 학교 시험은 저도 쉽다는데요? 그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쌤 저희 학교는 좀 시험이 좀 어렵답니다. 그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좀 보셔야 돼. 안 하시는 게 정상이야. 안 하시는 게 정상인데 또 학교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쌤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걸 듣는 건 니들이고 그건 니들이 나한테 전달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꼭 나한테 좀 담당쌤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통인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식 쓸 수 있는지 봐야죠.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수 정리해야 됩니다. 1 넣어보는 거죠. 1 넣어보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뭘 넣어보지? 2 넣어볼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뭘 넣기로 했냐면은 상수항의 약수를 넣기로 했는데 상수항의 약수가 1밖에 없어 지금. 이거 더 이상 넣을 게
없어. 혹시나 2 한번 넣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죠. 절대로 0이 안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리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무조건 3차 방정식의 세근이라고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야만 풀 수 있다. 이건 착각이야. 만약에 여기서 x가 구해졌다라면 x가 한 개가 딱 구해졌어. 그 말은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구해진 거잖아. 그럼 몇 개만 남아? 2개만 남잖아. 그럼 얘는 이제 두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3차 방정식의 세근 문제보다 2차 방정식의 두근 문제가 훨씬 더 편하고 쉽죠, 당연히. 그래서 인수 정리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안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2, 3, 마이너스 1이죠. 2, 3, 마이너스 1. 부호는 마, 뿔, 마. 됐죠? 이걸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완성만 되면 되거든, 이게.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외우는 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외우나. 하나, 둘, 셋, 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마, 뿔, 마. 이렇게 외우든. 최종 적혀 있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외우시라는 거지. 어쨌든 외웠어. 자, 괄호 1번입니다. 다 더하래. 통분하셔야죠.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면은 3개 다 곱한 거 결국 1이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3이고요. 그래서 3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통분은 뭘로 할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로 하실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부족하냐면 감마. 그래서 감마, 알파, 베타. 결국 그냥 1분의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제곱의 합입니다. 얘는 각각 합의 제곱에서 곱들의 2배를 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요건 얼마? 3, 2, 6이고 빼기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시중 문제집에서나 주의 깊게 다뤄지는 거지 교과서에서는 크게 반영 없이 다뤄진다. 근데 만약에 니들 학교에서 부교재를 쓴다? 학교 선생님께서 외부 문제집을 프린트해서 나눠주신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넘어갑니다. 예제 5번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얘들을 세근으로 가지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복원하시오 뭐 이런 거죠. 복원하시오. 그러면 일단 뭐 한다고? 공통인수가 있는지 공식을 쓸 수 있는지 그거 내가 쓱 보면 쓱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안 되네. 그럼 인수 정리해봐야 되겠다. 1 넣으면 0 나오나? 안 되네. 그쵸?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나? 안 되네. 그쵸? 만약에 나왔다라면 그 중에 하나를 그 값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베타 감마만 가지고 문제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2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걸 막아놨다라는 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지 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을 쓰고 는 하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그리고 부호는 마, 뿔, 마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얘랑 얘랑 얘를 세 근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더하고 두 개씩 곱해야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 문제 만드는 진짜 때려야 돼. 그렇죠?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알파 감마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러면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개 다 곱해봐야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모두 다 곱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x 맨 앞에 x 세제곱 능력 해주시면 요거 세 개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있으니까 풀어주긴 하는데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이게 미친 듯이 중요한 거죠. 왜? 이건 고2, 고3 가서도 계속 써야 되거든.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구경이나. 알겠죠?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문제들도 푸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숙제로 빼줄게요. 왜? 내가 풀어도 이건 아니라 생각하거든. 그럼 니들이 풀면서 얼마나 욕을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빼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가 얼마다?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거기에 1이 더 있으니까 총 4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2죠. 거기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있으니까 2죠. 거기에다가 1이 있으니까 3. 최종 3이죠. 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거 이제 분배한 거고요. 여기다 감마 플러스 1을 또 분배를 하셔야 되겠죠?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숙제 아니야. 나 이거 왜 하고 있니? 뭐 그래도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되겠고요. 요거 얼마? 마이너스 1. 요거랑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한 게 1이고요. 여기 1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리하시면 x세제곱,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거 확인하시고요. x의 개수는 플러스 3인 거 확인하시고요. 상수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하시면서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복원된다라는 거. 어디가 플러스 1이 상수? 요거 마이너스 1이었잖아. 앞에 대가 마이너스. 여기네, 여기. 그쵸? 미안합니다. 땡큐. 요 마이너스랑 해서 플러스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였어. 자, 이렇게 해서 예제 5번 풀어봤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한 거야. 옆에 있는 문제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 테스트 내실 때 요거 제외해서 테스트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 6번 오메가. 요거 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거의 x세제곱은 1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식이 주로 나온다가 되거든요. 근데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것의 한근 또 오메가라고 하고요. 뭐 x세제곱은 8. 다음 3차 방정식에 또 허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것도 또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메가라는 것은 파이처럼 수가 아니라 치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수가 되는 거죠. 근데 파이는 항상 같은 수잖아요. 얘는 그냥 수야, 수. 문자가 아니야. 자, 이런 거야. 자,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요거 어떻게 풀 거냐면 공식 쓰셔야죠. 공식 쓰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해를 구해보시면 1도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세 개의 근이 구해지게 됩니다. 나눠 써보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두 개의 허근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하겠대. 그럼 얘가 오메가야, 얘가 오메가야. 아무거나 하겠대. 그 말 자체가 특정 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허근이 만들어질 건데 이거를 계속 자 그래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데 그래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덩어리가 크잖아. 그래서 야 귀찮다. 오메가로 하자. 치환하자. 라고 한 거죠. 그럼 얘가 오메가면 얘는 뭐야? 오메가 바가 되겠죠. 혈내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을 다음 방정식의 x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할까요? 하겠죠. 넣어봐야 알아요? 넣어서 계산해봐야 1이 될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당연히 될 거예요. 왜? 얘가 근이니까. 근이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값이니까. 오늘 개념 처음 한 것 같아. 지금까지는 다 기술적인 부분이었더라면 요거 한 부분, 요거 한 토막만 지금 개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걸 세제곱해서 분배해서 막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확실해요?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 이걸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어? 걸어야죠. 손모가지를 걸어야죠. 건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가 근이라고 했는데 근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근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대입해보면 계산 안 해봐도 장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립할 것이다라고. 됐어요? 근데 이제 얘를 통째로 들고 들어갈 건 아니고 귀찮으니까 그냥 오메가를 들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따라붙는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 되겠죠? 또 다른 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바는 사실 얘를 한 번에 풀어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성립을 하겠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니까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것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오메가 문제와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오메가 문제로 나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한번 잘라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얘를 우리가 저기 뒤에 가서 계속 막 써먹냐? 사실 그러질 않아. 우리가 이거 공부한 다음에 한참 뒤에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때쯤
얘를 다시 공부할 때쯤 니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을 것이냐? 이 복잡스러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냐? 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되겠죠? 오메가 문제는 딱 보면 판단이 돼요. 아, 이 문제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쌤, 막 21제곱이 있고 막 이런데 쉽나요? 쉬운 문제예요. 자, 오메가 문제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된다,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를 구분하는 것은 이 문제 어딘가에 오메가 바가 있는 순간. 이 문제 어딘가에 오메가 바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간단하게 생겼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어도 바가 들어가는 순간 개념을 땡겨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 푼다는 얘기죠. 자,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쌤 얘는 막 21제곱도 있고 막 한대요? 이렇게 묶으시면 얼마? 0이죠. 그 다음 뭐 나올 차례냐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5제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을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버리시게 되면 이게 또 나와. 얼만데? 0파티인 거야. 0파티. 자, 총 여기 몇 개 적혀 있어요? 몇 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총 몇 개예요? 22개다라는 거.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총 몇 개인지를 세알리는 게 제일 어려워. 왜? 니들이 자꾸 21개라고 하거든. 내가 일부러 낚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예. 일부러 여기 자꾸 시선에 가게끔 낚으려고. 근데 진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를 보면서 21이라고 21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메가 1제곱이죠. 얘들아, 1부터 21까지가 21개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개야. 근데 한 개 더 있네? 그러니까 얘는 22개야. 우리는 몇 개씩 묶으면서 0을 만들어낼 거야? 3개씩 묶으면서 0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얘는 지금 22개니까 0이 몇 개 나오고도 7Z, 7개 나오고도 하나가 남을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남을 거냐? 맨 뒤에 있는 얘가 남는다라고 해도 되지만 묶는 거를 뒤에서부터 묶으면 돼. 3개씩, 3개씩, 3개씩. 그럼 맨 앞에 한 개가 남겠지. 요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뒤에 걸 남기지 말고 앞에 걸 남겨라. 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 좀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놈은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구해진 것들이에요. 두 근을 대표하는 문자로 치환 개념을 쓴다 그랬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합곱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양변에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 양변에다가 오메가 바를 양변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우변 똑같이 곱했으니까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오메가가 3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 중에 오메가 하나랑 오메가 바 하나랑 곱해서 뭘 만들어버려?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다 같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랑 곱한 게 1이라는 얘기잖아요? 돼요? 그러면 요거 오메가 제곱 넘겨주시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냐면 오메가 바랑 같거든? 여기 오메가 바가 들어가서 얘랑 곱한 게 1이 나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쏙 넘기면 또 요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메가 바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 진입한별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거 기억, 이거 니은, 이거 디귿, 이거 리을 해놓고 여기 싹 이렇게 살짝씩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끌고 가시려면 이 오메가 바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부터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닌 거죠. 얘는 뭐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야. 단순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빡세게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오늘 좀 빡세면 여기까지 하라는 거지. 어쨌든 최종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셔야 돼. 그 대신 내가 뭘 빼줬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세 근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빼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데칼코마니 방정식. 데칼코마니 방정식도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 데칼코마니 방정식이 나오는 특정 교과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데칼코마니 방정식을 다루지 않는데 정말 한두 학교에서만 다루게 되거든요. 그 학교들은 담당 쌤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둘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은 그 문제들을 다뤄야 돼. 나머지 친구들은 데칼코마니 방정식을 또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외 과정 내용들까지 참고서, 문제집에 다루다 보니까 니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 것과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니들은 그것을 모르니 내가 하라는 대로 이거 공부해 라고 하면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이거 공부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거 공부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공부하지 마 라고 했는데 쌤 저희 학교 쌤은 이거 하라는데요. 그럼 꼭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담당 쌤한테 얘기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수고했습니다.